우리 지난 라방에서 EBT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그리고 또 입트영 매달 EBS FM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이에요. 이 두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입이 트이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너무나 좋은 그런 나만의 스터디 방법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댓글이나 채팅창에서 그냥 묻히는 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저는 두 개의 트랙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는 초급분들 스터디 모임, 또 하나는 입트형 61일 1암기 플러스 오픽 패스 어플,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이분들은 아마 중급 정도 되실 거예요. 이 초급분들 스터디 용도로 쓰고 있는 책은 월간지로 나오고 있는 이 입트형 교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초급자는 이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중급자, 초급을 좀 벗어나신 분들은 EBT는 최고의 스피킹 요 교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입트형 교재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문장들을 모아서 주제별로 이렇게 단행본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이 책 보고 놀래서 이현서 선생님한테 나 이 책 가지고 스터디 하는 사람들 좀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선뜻 지난 시간에 라방을 같이 했던 거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불러올게요. 그리고 오픽 패스라는 게 뭔지 모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픽 패스는, 오픽은 스피킹 위주로 된 공인 시험인데요. 삼성 회사에서 진급하거나 입사할 때 하는 테스트라서 유명해진 그런 시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고급이신 분들은 이 오픽 패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이현서 선생님의 오픽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급자와 중급자를 나눠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신대요. 한번 들어보죠. 어떤 내용인지. 초급자분들을 위한 스터디에서는 mp3 음원 파일을 문장별로 5번씩 연습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드리고, 퀴즈 어플로 퀴즈를 만들어서 공유를 한다. 그리고 또 인증을 위한 인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습 과정 전 과정을 녹화한 것을 인증해서 올린다. 단 한 개의 토픽을 일주일간 연습한다. 초급분들이기 때문에 성취감을 드리고 영어를 일상의 루틴으로 넣는 걸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문장 내용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열정 에너지를 받는다. 초급분들은 매주 한 개의 토픽, day 1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초급자분들은 문장 하나를 유창하게 읽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문장별로 5번씩 듣고 따라할 수 있게 mp3 파일을 제공을 하신다. 연습용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듣고 따라한다라는 건 곧 낭독 연습을 한다는 건데, 이 낭독 연습 전 과정을 녹화해서 인증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네요. 반면 이제 고급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급자분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목표가 있어야 달리게 되기 때문에 오픽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여기서 알 권리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최고 레벨, 스피킹 최고 레벨인데, 시사적인 그런 이야기도 유창하게 자기만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블루투스와 한 몸이 돼요. 귀를 괴롭히며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이 영어가 자리 잡아가니까 이제 제 영어 공부하는 재미가 신나는 요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급자분들은 입트형 최고의 스피킹 60개의 토픽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픽 스피킹 테스트, 스피킹 공인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다음 케이스 한번 볼게요. 대학생 시절 영어 깨나 했던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거쳐갔다는 그 입트형, 귀트형. 입트형, 귀트형이 벌써 15년 됐대요. 그 시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제 나이 다 먹고 애기 엄마가 되어 또 다른 입장에서 입트형, 귀트형을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4살 배기 아이가 저를 강제 기상시키는 바람에 밥상 차리면서 EBS 영어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듣고 있다. 출근할 때도 파워워킹 하면서 듣는데요. 입트형, 귀트형을 생활에 활력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중요한 포인트. 여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지난주 라방 보면서 책으로 같이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책으로 듣고 따라 읽고 낭독 공부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지금도 벅찬 스터디를 진행 중이지만 나 자신을 단련하며 하나 더 보탭니다. 입트형, 귀트형 열심히 해볼게요. 아무래도 한 단락씩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며 읽고 또 각인시키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애기 엄마 가슴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불태워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의 굉장히 좋은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살 배기 아이가 아침에 강제 기상시킨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밥상을 차리면서 EBS를 듣는다. 그것도 시리즈로. 귀트형, 입트형, 그리고 그 다음 방송까지 다 시리즈로 듣고 계신가 봐요.
EBS가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그 시간에 매일 다른 주제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루틴을 만드는 거, 일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교재로 공부하지? 언제 공부하지? 어떻게 공부하지? 이런 모든 핑곗거리를 그냥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냥 틀면 돼요. 전원을 튼다. 반디 앱을 플레이한다. 플레이만 시키면 항상 그 시간에 6시 40분 네,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게 알게 모르게 쌓이는 그런 영어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밥상은 매일 아침 차리잖아요. 밥상 안 차리는 날 없잖아. 출근도 매일 하잖아.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차 안에서, 혹은 뭐 점심 먹고 나서 항상 나는 회사 근처를 한 바퀴 돈다. 그러면은 그 시간 30분, 그 시간 20분 항상 요걸 틀어놓는 그런 루틴을 진행을 하신다면, 아, 이게 알게 모르게 뭐 이거 가지고 영어 늘겠어 싶지만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리면서 이렇게 EBS를 시리즈로 듣는 것을 일상화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내가 귀만 열어놓고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텍스트를 보고 입으로 연습을 해보겠다. 교재를 가지고.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로 들으면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텍스트를 보면서 문장 구조, 단어, 그걸 눈으로 스캔하면서 동시에 입으로 낭독까지 한다면 아주 훌륭한 스피킹 연습이 됩니다. 모범 사례로 제가 이 사례를 꼽았고요. 자, 이 케이스 한번 볼까요?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 열심히 살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데 공부 변태님들 다 모인 이 라방을 저는 왜 끝까지 본 걸까요? 채팅창에서 공유해주신 공부 방법들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도 못하겠어요. 제가 올해 들어 태어나 처음으로 영어 공부해보고 그나마 최근 한 달 동안은 일시 정지인데 2주 전인가 이때도 영어 공부 다시 시작을 다짐을 했으나 실패. 그런데 오늘 나눠주신 노하우 중에 포스트잇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트형 본문을 포스트잇 2개에 베껴 쓰고 하나는 주방, 하나는 업무 노트에 붙입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오며 가며 중얼중얼 따라합니다. 자기 전에 낭독을 녹음해 봅니다. 아, 이렇게 계획을 짜신 거구나. 수많은 대단한 계획들 사이에서 나만의 속도를 지켜가고자 하는 저의 뚝심을 칭찬합니다. 저는 이런 자세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강도 높게 죽어라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 정도 강도와 빈도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분은 나 자신을 잘 안다. 나 자신을 잘 아는 메타인지 발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딴 건 하나도 못하겠고 딱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포스트잇. 포스트잇에 입트형 본문을 적어놓고 하나는 주방에, 우리 주방에서 일 많이 하니까 하나는 업무 노트에 붙여놓고 루틴을 만드는 거죠.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뭐 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있는 상태니까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반디 앱을 켜놓고 혹은 멜론에도 이거 있거든요. 입트형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귀로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그 입트형 본문을 입으로 낭독 녹음한다. 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계획을 짰고 뭐 다른 분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계획을 짤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요 정도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 2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 결심이 잘 실천이 되는지 보면서 응원을 해드릴게요. 신디 MH님,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으로 얼마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재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입트형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모아서 이렇게 60개를 묶은 책이에요. 단행본이죠. 저는 이 입트형 최고의 스피킹으로 얼마 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니까 확실히 진도가 더디게 가네요. 출근하기 전 1시간 반 정도 시간 할애합니다. 그래서 요 1시간 반 동안 이런 일을 한다는 현석쌤 QR코드 강의 들으면서 핵심 표현들 먼저 정리, 패턴 프랙티스 문장들 영작한 다음에 5번 읽으면서 암기, 그리고 우리말 본문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영작을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또 영어 원문이 있거든요. 그 원문과 비교해서 셀프 커렉션하고 필사 다시 한번 합니다. 와, 대단하시다. 필사한 본문을 10번 정도 읽기, 낭독하면 1시간 반 정도가 흐르고요. 출근해서 일과 중에 틈틈이 본문을 외운다. 그리고 퇴근 후에 오늘 외운 본문을 필터 효과가 좋은 카메라 앱을 사용해서 영상으로 녹화해서 완전히 통째로 외운 본문을 영상으로 녹화한대요. 저의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와, 대단하시네요. 이 신디님 엄청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진짜 FM 매뉴얼대로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입이 트이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 보시면은 매 페이지마다 QR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강의 QR코드 찍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이제 핵심 표현들 같은 것들이 귀에 꽂히거든요. 워낙에 현석 선생님 목소리가 좋으시고 딕션이 좋으셔서 이제 이 듣기만으로도 핵심 표현들이 많이 익혀진다. 그리고 패턴 문장들 영작한 다음에 5번 읽으면서 암기. 이게 책에 나와 있는 패턴 문장들 영작까지 하시고 그 영작한 걸 낭독한다. 낭독하면서 암기한다. 3번째, 본문 우리말을 영작해본다. 이분은 영어를 좀 하시는 분 같은데 영작을 해보고 여기서도 영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원문과 비교 그리고 커렉션을 한다. 이게 영작을 미리 한번 해보면은 이걸 영어로 뭐라고 말하더라? 이 한국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우리 뇌를 이렇게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이 원문을 보면 그 표현은 잊혀지지 않죠. 조금 더 기억에 남죠. 이런 방식으로 하셨네요. 진짜 저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 영작하고 정답을 맞춰보고 하는 거요. 그런 다음에 이 영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어 본문을 필사, 그리고 필사한 본문을 낭독, 한 10회 정도 낭독을 한다. 여러분들 이 10번 정도 낭독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낭독 녹음을 해서 나만의 녹음 파일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출근하는 길에 아니면은 틈틈이 밥하면서 그 녹음된 파일을 들으면서 쉐도잉하고 연습하게 만드는 그 용도로 파일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낭독 10번이 뭐예요? 전 한 30번도 읽은 적이 있어요. 많아요. 2, 30번 읽어요. 굉장히 낭독을 많이 하니까 입에 완전히 붙는 거죠. 자, 요 4가지를 하면 1시간이 흐른대요. 그럴 법도 하네요. 자, 요걸 새벽 시간에 새벽 루틴으로 1시간 반 이렇게 할애를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에 완전히 외운 통째로 입으로 외운 본문을 필터 좋은 카메라 앱으로 녹화, 인스타 계정에 업로드한다. 그런데 이제 비공개 계정에 올려놓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돼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발음했지? 입을 왜 이렇게 조금 벌리고 말을 하지? 답답하게?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나의 영어 상태를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는 것, 내 발음이나 딕션이나 그 억양을 의식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랑 이런 녹음이나 촬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 모니터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습하는 거랑은 천양지차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굉장히 FM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게 되게 강도 높은 연습이기 때문에 한 3, 4과 정도 하다가 멈출까봐, 지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입티형 최고의 스피킹 60 교재로 올해 2월부터 공부 중입니다. 오늘까지 54강까지 공부했어요. 이게 60강짜리 교재인데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교재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요. 한번 보죠. 교재 속 QR코드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주요 내용이나 좋은 표현들을 기록한다. 2번째, 한글 스크립트만 보고 영작 연습한다. 비슷한 패턴이네요. 앞에 분이랑. 3번, 교재 내에 있는 토픽 관련 질문 3개에 대한 답변을 혼자 스피킹을 해본다. 그리고 4번째, 용감하기. 사실 용감한 거라고 생각 못했음. 그냥 함. 이렇게 just do it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날 공부한 스크립트를 낭독 및 녹음해서 개인 인스타에 공개해버림. 그래야 진짜 하기 싫은 날도 하게 됨. 이렇게 혼자 3달 공부하니 갈수록 실제 스피킹이 더욱 간절해져서 대면 스터디를 모집하게 됩니다. 총 4인으로 결성됐고 주 1회 만난다. 대면 스터디 전에 미리 단톡에서 각자 해당되는 주제의 스크립트를 낭독 녹음한 파일을 공유한다. 그리고 책 속에 있는 주제별 3개의 질문 외에 내가 만든 질문 1개를 추가해서 총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서로 가지고 있다가 프리토킹 할 때 그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까 그분이랑 비슷한 패턴인데 처음에 자기가 혼자 공부할 때는 QR코드 찍어서 강의를 듣는다. 그럼 이제 주요 표현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표현, 정리, 내가 외우고 싶은 표현들 정리, 그리고 나서는 한글로 된 본문 이걸 보고 영작을 해본다. 영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작심삼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는 거지? 작심삼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궁금증이 일면 궁금해. 영어로 뭐라고 해? 그러면은 나중에 정답을 짠 하고 봤을 때 훨씬 재미가 있죠. 우리 라방에서 얘기했던 거 작심삼일 기억나요? Short-lived. 그리고 또 대리운전 뭐라 그래요? 대리운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service. 대리운전 서비스래요. designated driver service. 이런 것도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하면 그거 영어로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멈추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영어 문장만 술술술 읽고 듣고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 본문을 달달달 외우거나 낭독하거나 하진 않으셨네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질문, 주제 관련 질문 3개 플러스 내가 마련한 질문 1개, 요거를 질문을 해보고 혼자 영어로 대답해보기.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날 공부한 영어 본문, 이분은 외운 건 아니에요. 낭독해서 녹음, 율창하게 될 때까지 낭독 연습을 한참 했다가 낭독해서 녹음을 한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인스타 계정에 올린다. 그래도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낭독과 전체 공개로 포스팅하는 것, 그러니까 낭독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추천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놀랍고요. 이렇게 3달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진짜 사람이랑 만나서 영어로 말을 해야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디를 결성하셨대요. 그래서 스타디를 하게 되면 주 1회 만나고 요즘엔 줌으로 만나도 되니까 만나기가 오히려 더 쉬워졌죠. 예전보다. 프리토킹을 하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혼자 질문도 해보고 영어로 답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덜 버벅거리면서 준비되는 그런 스피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번 스터디를 결성해서 프리토킹을 하긴 하는데 이미 연습했던 주제의 스피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영어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영리하게 잘 시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칭찬해드리고요. 저는 2달 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트형 스터디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남편도 있나요?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각자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암기를 한다. 그런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산책 타임에 서로 암기를 확인하는 루틴이다. 대박이다. 남편이 오래전에 입사 준비 때문에 오픽 시험 보러 갔다가 엄청난 영어 스트레스로 급 장염이 돋을 정도로 영어 울렁증이 심각했는데 제가 영어 공부하자고 꼬시는데 결혼 생활 5년 꼬박 걸렸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설득을 하셨네요. 입티형과 함께하는 산책, 요거 루틴 실천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입이 트이고 있습니다. 와, 처음에는 부끄부끄 하더니 이젠 일상에서도 외운 문장을 던지곤 하고 초고속 발전을 이루었어요. 최고의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계속 입티형과 함께 산책 타임 계속하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아주 심플한 루틴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활용해서 각자 입트형 QR코드를 읽든 CD를 듣던 뭘 하든 듣기, 강의를 듣기,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점심 시간에 완전 암기를 해버린대요. 암기. 그날의 주제 본문을 암기한다. 그리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 먹고 산책할 때 같이 암기한 것을 확인한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대로 암기가 됐는지, 유창하게 잘 나오는지. 와, 얼마나 심플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심플한데 이것이 날마다 반복이 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진화가 되는 거죠. 이게 쌓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쌓이면. 기대가 되네요. 남편이랑 이런 게 마음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래서 우리 남편 산책도 안 해. 영어는 너무 싫어해. 참 부러운 부부네요. 남의 남편 부러워하지 말자. 저는 일단 40대 직장인으로 입티형 생방송이 출근 시간이어서 출근 시간에 반디 앱으로 리스닝 공부하고요. 점심시간에는 12시 40분에 반디 앱으로 전날 복습 자료를 보면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입티형 단톡방의 질문 사항들과 이현석 선생님의 대답을 Q&A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저장 후 입티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단톡방이 있대요. 오픈 채팅방이 있대요. 입트형 단톡방. 단톡방이 몇 개가 있고 토탈 한 6천 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질문을 남기면 이현서 선생님이 대답을 해준대요. 진짜 일벌레인 것 같아. 약간 워커홀릭. 근데 이 질문과 대답 중에 괜찮은 그런 대답들을 이분은 스크립트로 정리를 하시네요. 정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시간을 잘 쓰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퇴근 후에는 7시 40분에 그날 주제에 대해서 책과 함께 보면서 이현석 선생님과 제니퍼 선생님 말씀이나 내용을 책에 필기를 한 후 마지막 리스닝 할 때는 책의 강세를 체킹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요. 와, 이분도 굉장히 루틴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리에 잡히신 분이에요. 시간대까지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그 시간에 그 행동을 하는 루틴이 최고예요. 실천율 최고. 근데 그 시간에 그 루틴을 하게 도와주는 게 6시 40분에 시작하는 EBS 그 방송이야.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아침 6시 40분이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출근하면서 강의를 듣는다. EBS FM 강의를 듣는다. 점심시간에 이 시간까지 적어 놓으신 거 너무 귀여우세요.
12시 40분에 반디 앱으로 전날 수업, 복습, 그리고 퇴근 후 7시 40분에는 입트형 책에 그날 새롭게 알게 된 표현들을 이제 정리를 하신대요. 필기. 그리고 강세 표시하고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데 매일 새로운 주제를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만 통째로 외운다. 이분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60개의 주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재미없어 하는, 관심도 없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하기 싫어지거든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인 친구한테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주제만 골라서 통째로 외우는 거. 그래서 한 달에 한 10개 주제만 영어로 외울 수 있어도 얼마나 매끄럽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해 드리고요. 이분은 입투형으로 공부를 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약간 좀 더 쉬운 그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표 영어로 영어 노출을 일찍 하면서 키워서 저도 어느 정도 늘겠거니 싶었는데 아이만큼 귀가 트이진 않더라고요. 애도 듣고 나도 들은 영어인데 왜 제 영어는 저렇게 일지월창하고 나는 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입투형이 처음엔 조금 버거워서 EBS 왕초보 영어로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 다음에 입투형 단행본을 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투형 단행본이란 건 매달 나오는 그 교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EBT는 영어 최고의 스피킹 60개 이 교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을 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늘 이어폰을 끼고 듣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아이한테 써먹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영어가 나한테 좀 달라붙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저처럼 처음에 입투형이 호흡이 길다 싶으신 초급자분들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EBS 왕초보 영어 이 책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입투형이 좀 더 부드러워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투형을 하다 보니 영어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 교포 선생님과 그룹 스피킹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념 역할을 해서 자극제도 되었고 또 영어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패턴 영어 하다 지겨우면 지겨운데 계속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거든요. 뭐 입투형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좀 지겨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뭔가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요 분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 교포 선생님이랑 같이 스피킹 연습을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매일 낭독하는 것도 좋지만 기회 되면 그룹 스터디든 저처럼 스피킹 수업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게 되면 나도 잘해야겠다. 평생 영어 못하면 한이 될 것 같은데 꾸준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뭐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달린 유튜브는 늘 자극제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강연 대화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분 역시 굉장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빨리 파악하고 다음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에요. 맨 처음에 입투형 교재를 했을 때 좀 버겁다. 문장이 조금 호흡이 길다. 어디서 끊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느껴지면 호흡이 긴 거거든요. 내 영어 능력에 비해서. 그래서 재빨리 수준을 한 단계 낮춰서 EBS 왕초보 영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투형 최고의 스피킹 60 이 단행본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조금 괜찮네, 편안하네 이런 느낌이 드셨대요. 그리고 또 이분의 좀 특이한 점은 역시 일상에서 살림하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책상에 딱 앉아서 각 잡고 하려면 못해요. 새벽 시간을 확보하시면은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각 잡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우리를 놔두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두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 공부하세요.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저도 이분처럼 집안일 할 때, 밥 차릴 때, 밥은 차려 먹잖아. 그리고 청소할 때, 청소기는 돌리잖아. 그리고 또 빨래 개킬 때 진짜 잘 외워지거든요. 뭐 강아지 산책할 때 굉장히 잘 외워져요. 소모적인 일을 하면서 뭔가 생산적인 것들을 내 뇌 속에 집어넣는다. 굉장히 뿌듯하고 더 이상 살림이 지겹거나 막 한탄하게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의미 있는 영어 공부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일상 틈새 영어를 했다라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발짝 나아가서 계속 이렇게 입투형만 하다 보니까 영어로 말하고 싶다. 영어로 낭독이 아니라 말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걸 또 바로 실천하셨어요. 교포 선생님이랑 스피킹 수업. 교포 선생님이랑 스피킹 수업할 때 이
입투형 교재에 나온 이 주제 혹은 질문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책에서 배웠던, 책에서 듣고 낭독했던 그런 것들을 실제 말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렇게 화상 영어나 이렇게 교보 선생님과의 스피킹 영어 같은 걸 할 때 교재를 또 활용해서 더 하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그 표현들이, 그 스피치 내용들이 머리에 남겠죠. 입에도 남고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Korea has excellent public transportation. It's not a stretch to say that the public transportation around the capital area is world class. Talk about the subscription economy. The subscription economy refers to economic activity in which users pay a subscription fee for a certain time period and use various products or services. The term was made to cover online business models and customer patterns. Simply put, it's a catch-all for services similar to subscribing to a newspaper or magazine. Day 2. Healthy eating habits. People have become more health conscious than in the past. Eating healthy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stay healthy. 다시. Day 2. Healthy eating habits. People have become more health conscious than in the past. Day 2. Healthy eating habits. Day 2. Healthy eating habits. People have become more health conscious than in the past. Eating healthy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stay healthy. Many people try to eat healthy for that reason.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bout how to become a healthy eater. 에이, 진짜 왜 이래. 다시. Day 2. Healthy eating habits. People have become more health conscious than in the past. Eating healthy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stay healthy. Many people try to eat healthy for that reason.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bout how to become a healthy eater. Some people ape for whole foods as opposed to processed foods. Some choose organic food items when they get 다시 해보자.